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PC 자격센터에서 제공하는 2021년 10월 28일 제공된 예제 문제 4문제 중에서 9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KPC 자격센터에서 그 제공되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압축을 풀면은 예제 문제 7번부터 10번까지의 4개의 문제 파일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9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투상이든 뭐든 작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죠. 처음에 저장. 제가 매번 하는 말. 두 번째, 도면층 설정. 세 번째, 문자 설정. 네 번째, 치수 설정.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여섯 번째는 이제 오토캐드 화면 설정인데, 환경 설정. 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5개의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다 작업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예제 9번이라고 저장을 하고, 도면층 설정은 LA 엔터. 그래서 새로 만들기,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선 종류 4개, 그리고 문자, 치수, 뷰포트. 외형선은 초록색, 숨은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고 가상선은 선홍색, 문자 흰색 그대로 놔두시고 치수는 빨간색, 뷰포트는 하늘색. 선 종류는 중심선이나 가상선이나 숨은선에 컨티뉴스를 클릭을 하셔서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히든, 팬텀. 그래서 현재 제가 선택한 도면층은 중심선이니까 센터, 가상선은 팬텀, 숨은선은 히든. 그리고 외형선을 메인 도면층으로 설정을 하고 닫아주시면, 그래서 홈의 도면층을 클릭했을 때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목록을 클릭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그 도면층이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도면층 설정을 한 후에 문자 설정 ST 엔터,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하시고 적용 닫기, 그리고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호명 화살표에 중심 표식 없음, 문자 색상을 노란색, 맞춤해서 현재 문제의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2라고 설정을 하고 확인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스냅 OS 엔터를 해서 끝중심 4분 교차 연장 이렇게 5개, 뭐 여러분들의 작업 성향이나 배우신 그 명령에 따라 객체 스냅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점은 꼭 끄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모두 하셨다면 이제 간단한 투상을 좀 해보죠. 등각 투상도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어진 2D를 보고 그래도 투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먼저 그려나갈지, 어떻게 그려나갈지, 어느 부분이 어려울지를 이렇게 한번 좀 보셔야겠죠. 자, 일단 정면도의
전체 너비에 대한 치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치수가 주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높이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98이라는, 그래서 정면도의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고 평면도에 있는 이 110이라는 치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일각선을 잡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순하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이제 외곽을 잡고, 그리고 평면도와 우측면도의 그 사이에 45도선을 그려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일단 클릭해서 104에 44를 더하니까 148, 그리고 수직으로 높이는 98이겠죠. 148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정면도의 일각선이 될 거고, 우측면도 라인으로 이 끝에서 100만큼 띄워준 다음에, 100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높이는 98, 그리고 이 폭은 평면도의 110이 바로 우측면도의 폭의 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110, 98 클릭.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 일각선도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면도에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여유있게 길게 그려주신 다음에 우측면도의 좌측 상단의 끝점에서 적당히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그대로 극좌표를 띄워서 클릭. 자, 이 끝점에다 각도 45도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여유있게 그리신 다음에 이 끝점에서 45도 선을 거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면 일각선이 전부 작업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치수를 쟀을 때 148, 110, 110, 148, 높이는 98, 이렇게 작업이 될 수 있게 기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정답은 없지만 정면도에 지금 주어지는 이 54, 그리고 110도, 42도,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릴 수 있는 부분부터 그려야 되니까. 자, 오프셋으로 54만큼 띄우신 다음에 110도라고 되어 있죠. 110도라는 것은 나머지 이 각도가 몇 도냐면은 180에서 110을 뺀 70도가 되겠죠. 70도.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고 각도 70,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일단 이렇게 내려서 선 정리를 해주시면 이 사선이 그려질 거고, 이 사선을 기준으로 42도짜리 선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니까, 좌표 변경을 쓰시거나 뭐 로테이트를 쓰거나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저는 UCS를 사용을 할 겁니다. UCS 엔터, 객체 오비, 이 사선을 X축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가 X축 0도니까 그냥 각도 42도짜리 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각도 42.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고, 좌표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겠죠. UCS 스페이스바나 엔터 2번 땅땅 치시면 다시 원래의 표준 좌표계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은 지금 아직 이 부분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릴 수가 없고, 이 선도 지금 이쪽이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백사만큼 이 위치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선들을 그릴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봐야겠죠. 다른 그 평면도나 우측면도에서. 그러면 일단 평면도 여기 80이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80만큼 띄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치수가 있는 부분을 그리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다른 치수가 없는 부분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측면도에 있는 이 사선을 그려야 이 선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사선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사선을 어떻게 그리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중심선이 있죠. 여기에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이 바로 이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80만큼 지금 오프셋을 띄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렇게 내려온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길이가 80짜리인 선을 이렇게 그려서 선을 그리고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라인으로 이 끝에서 이렇게 45도로 그리고 아래쪽 포인트 바닥으로 선을 그린 다음에, 길이가 80짜리인 선을 그려야 되는데 각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리면 이제 이 80짜리 선을 그릴 수 있냐. 서클로 이 끝점을 찍어서 반지름 80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이렇게 이 교차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 선의 길이가 정렬로 이 끝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0인, 그리고 이 사이드, 이 선까지의 딱 80에 맞는 선이 그려지겠죠. 원을 활용을 하는 거죠, 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을 지우고 이 선도 지우고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 사선만 그리면 자동으로 이제 이 중심점을, 이 끝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35라는 이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사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우리가 사선을 그릴 때 정보가 좀 제공이 되어야 되죠. 시작점과 각도가 주어지거나, 지금은 시작점은 있어요. 그런데 각도가 없어. 그러면 이 위치나 이 위치가 제공이 되냐.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주어진 정보는 35라는 이 두 개 치수인데, 이제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이렇게 사선이 있는데 지금 거리값이 이렇게 해서 두 그 지점까지의 거리값이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각도도 동일하다란 얘기입니다.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그 각도를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이 각도의 그 가운데 2분으로 나눠서 선을 그리냐, 그게 지금 포인트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리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112도잖아요. 그러면 112도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56도가 되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56도짜리 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일반적인 각도로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56, 여기서 여기까지가 56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걸 이제 치수 설정에 들어가서 1차 단위에서 도분초까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각도 단위를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112도라고 생각했던 각도가 사실은 112도 1분 28초, 56도 1분 28초, 56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2등분 선이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 X라인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X라인을, 이건 잠깐 놔둘까? 자, XL 엔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X라인을 활용해서 수평수직으로 타원을 그리는 작업은 제 영상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각도와 2등분과 간격 띄우기라는 옵션이 있죠. 여기에서 2등분, B엔터를 하거나 2등분을 선택을 하고 각도의 정점을 지정하라고 돼 있죠. 자, 일단 기준점을 찍고 여기 이 끝점, 시작점, 그래서 어디? 여기까지 끝점 클릭을 하시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이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2등분이 되는 지점에 X라인 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제 잘 사용하지 사실 않는 기능이죠. X라인의 2등분 옵션까지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그래서 트림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선이 그려지겠죠. 이 선이 그려지면 그러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5, 35니까 오프셋으로 35만큼 띄워서 하나만 띄우시면 되겠죠. 굳이 반대쪽까지 띄우실 필요는 없고 서클로 이 끝점에서 이 교차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원도 그려지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자, 수정으로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서 이 선은 숨은 선으로, 그리고 이 끝점에 반지름 5나 6짜리 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4분점에서 4분점, 끝점에서 4분점 선 지운 다음에 이 선 두 개는 중심선으로. 저는 그때그때 선 종류 지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좀 더 투상이 쉽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끊어서 매치 프롭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그러면 이 원과 이 사선이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큰 뭐 어려움 없이 아마 이제 평소 연습하셨던 대로 포인트를 따나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간단한 투상을 좀 해본다면 이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원 부분으로 정면도에서는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선 두 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원 부분이고,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이 원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원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원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선으로 이 타원을, 그리고 여기 아주 조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사선으로 이 타원을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사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이 부분이자, 평면도에서는 여기 이렇게 숨은 선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린 모서리,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이 부분이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이 부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두 부분은 이 부분이 먼저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뭐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 그게 이제 이 부분이자, 여기 이제 이 사각형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선 그려서 연결해서 작업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숨은선과 이 외형선이 지금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동일한 선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해도. 그렇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투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선과 그 다음에 이 원의 이 부분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투사항이 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건데, 예. 자, 그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려야 되니까 일단 44 오프셋으로 44만큼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이 교차점, 이 끝점에서 그대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90도라고 되어 있죠. 헷갈리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은 그냥 아예 지우면 되겠구나. 이 선도 지우자, 헷갈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선을 기준으로 90도짜리 선을, 위치를, 이 끝점을 잡아서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또 UCS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CS 객체 오비. 그래서 이 선에다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이 선이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극좌표가 뜨는 이 선이 90도 선이 됩니다. 여유있게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무브로 바로 사실 여기다 그리셔도 되긴 합니다. 예. 트림으로 정리하고, 이 선도 필요 없었네. 다시 UCS 엔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각도를 재볼까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90도 0분 00초까지 정확하게 그려지겠죠. 이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겠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1차 단위에서 다시 10진도수의 정밀도를 0으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선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라인으로 선 하나 그린 다음에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을 끊어주고 나서 이 선은 가상선, 이 선과 이 선은 숨은 선, 옆에 선이 그려놓은 게 있죠. 매치 프로브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그려질 거고, 자, 이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오프셋으로 22만큼 띄운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서 선 하나, 그리고 여기서 선 하나, 트림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선 종류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참 라인으로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 선이죠. 이 선, 뭐 딸 데가 여기밖에 없죠.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원으로 이제 이 부분을 그릴 건데, 여기 치수가 있는 27이라는 이 포인트에서 오는 선이 바로 이 선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셋으로 27만큼 띄운 다음에 이 선 두 개는 이 원 부분입니다. 라인으로 이 4분점에서 그대로 선 하나, 그리고 이 끝점에서 그대로 선 하나. 저는 지금 레이 명령을 썼습니다. 틀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매치 프로브로 이 선을 숨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도 숨은 선이네요. BR 교체 클릭, F 클릭, 클릭. 그래서 숨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정면도 부분은 이 사각형의 잘린 모서리 부분을 표현하는 삼각형을 제외하고는, 이 사선을 제외하고는 작업이 다 됐습니다. 우측면도도 거의 작업이 다 됐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이 부분이죠. 투상을 해보면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앞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 뒷부분이 되겠죠. 라인으로 여기 끝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그리기 쉬운 부분부터 그리죠. 클릭, 관통하는 선, 이 숨은 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자 이제 이 부분이라고 아까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이 숨은 선은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올라가서 그려지면 됩니다. 숨은 선으로 이제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 오프셋으로 27 띄우고,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원을 가지고 이 끝에서 그대로 이렇게 선 하나 그리시고, 이 끝에서
45도를 거쳐서 이렇게 단순하게 가죠 뭐. 예.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이 끝점에서 그대로 이렇게 트림으로 또 정리. 지금 그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선 이렇게 그려서 이 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타원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이 선은 여기, 그리고 이 선은 왔을 때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자, 라인으로 쭉 단순하게 정리. 이 부분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선 그릴 겁니다. 이 선 어디서 가냐? 여기서 가고, 그 다음에 동일선상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지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선 하나를 여유있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 선이 하나 올라가고 동일선 여기서 이렇게 선이 올라가서 이 사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트림으로 정리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가 지금 이 수직선, 이 선을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미리미리 작업을 해주시면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죠. 투상도 더 잘 되고. 이제 타원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 타원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층을 뷰포트로 놓고 일단 원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X라인 수직으로 하나 둘 셋, 수평으로 하나 둘 셋, 원을 완성시킨 다음에 원에서 수직으로 선 3개, 수평으로 선 3개, 45도 교차 지점에서 선 3개. 자, 앞쪽에 있는 타원을 먼저 그리신다면 이사선으로, 뒤쪽에 있는 타원을 그리신다면 이사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부터 그릴게요. 이사선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연장 익스텐드로 연장을 시키신 다음에 교차점 하나, 둘, 여기입니다. 셋. 그래서 일립스 타원 2L 양쪽 끝점 위아래 거리값. 그러면 그려놨던 선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 선만 지우고 타원 정리는 조금 있다가, 자, 이사선을 이제 연장을 시켜서 뒤쪽에 있는 타원을 그릴 겁니다. 연장, 익스텐드 연장한 다음에 똑같이 X라인 수직 버티컬 V 교차점 교차점 교차점. 그러면 또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오겠죠. 일립스 2L 양쪽 끝점 그리고 위아래 거리값 교차점.
또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자, 이제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늘렸던 선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타원도 정리해야겠죠. 이 부분도 단순하게. 그래서 웨지 프롭으로 선 종류까지 바꿔주시면 숨은 선이네. 네, 이렇게. 어차피 바꾸는 거 몽땅 다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선을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외형선과 숨은선 그리고 중심선 선이 여기도 또 굉장히 복잡하네. 자,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천천히 여유를 갖고 그려줘야 될 선 여기 끝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정리해서, 아니면 브레이크로 끊으셔도 좋고, 선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 이제 모서리를 못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에 39도니까 CHA 엔터, 챔퍼, 각도 A 엔터를 하거나 각도 클릭. 길이값을 물어볼 때 길이값은 20 엔터, 각도는 39 엔터. 그래서 길이가 지정이 될 선을 클릭, 그리고 반대쪽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작업이 됩니다. 각도 39도, 그리고 거리는 20, 이렇게. 자, 이 모서리를 작업을 했으니까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아마 연습을 하신 분들은 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 사선 먼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작업이 되어야 이 모서리 부분으로 이제 포인트를 따서 그릴 건데, 이 원리가 사각형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 끝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KPC 자격센터에서 제공한 문제들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문제. 지금 이 문제처럼 여기 사선이 있고 여기 사선이 있는데, 이 사선들에는 뭐 각도라던가 위치값이 주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이 부분, 이 사각형에 잘린 모서리 부분에서 포인트를 따서 이 사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가상선으로 이 위쪽의 그 끝점에서 아래쪽 이 하단에 잘린 모서리 부분의 끝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를 가상선으로 안내를 해줬었지만, 이제 가상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가상선이 제공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의 잘린 모서리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잘린 모서리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9번 문제 다음에 나오는 그 문제도 10번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 원리가 적용이 돼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작업이 되면 사실 그 다음에 이 이제 사선은 이 끝에서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완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도 이 부분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 교차점, 교차점.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틀어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죠. 혹시라도 선이 누락된 데가 있는지, 선 정리가 안 된 데가 있는지, 선을 좀 줄이고 늘려야 될 곳이 있으니까 몇 군데 되진 않지만 랜슨 명령 len 중분 de 마이너스 2 좀 띄워주고 이 부분도 사실 좀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가상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도 띄워줘야겠네요. 의외로 맞네. 자, 좀 늘려야 될 선, 중심선 len 중분 de 한 5 정도 값을 주고 클릭. 여기 뭐 충분히 아까 제가 약간 여유 있게 그렸네요. 작업이 다 됐으니까 오버킬, OV ER KILL 오버킬 개체 선택 드래그 엔터 기본 설정에서 확인. 네, 연계 중복된 항목이 없이 잘 그려졌고, 만약에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혹시라도 중복된 객체가 아닌 중복되지 않은 객체가 삭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으니까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도면층 치수 선형. 치수를 넣는 이유는 도면의 완성이자 내가 한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되겠죠. 54, 98, 104, 44, 22, 그리고 정렬 80. 이 35 치수는 선형을 선택을 하시고 이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찍은 다음에 옵션 중에 회전 R을 선택을 하고 각도를 물어보실 때 클릭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끝점, 회전 R, 클릭, 이렇게. 자, 치수 보조선이 외형선을 가리면 안되기 때문에 개체 클릭, 컨트롤 숫자 1, 치수 보조선 2를 꺼주시면 되고, 이 개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치수 보조선 2를 먼저 클릭한 쪽이 이제 치수 보조선 1,
나중에 클릭한 쪽이 치수 보조선 2가 되니까 상황에 맞게 치수 보조선을 꺼주시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꺼지면서 외형선을 가리지 않게 되겠죠. 각도 110도, 42도, 90도, 39도.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업한 이 모범 답안을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죠. 혹시라도 포인트를 잘못 딴 데가 있는지.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모범 답안을 이제 그 블로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로 갖고 오셔서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색상을 선홍색으로 바꿔주시고 무브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위치에 이제 클릭.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다시 무브 클릭. 틀렸다. 이런 망한 거죠. 방금 작업한 게 틀렸을지 아니면 제가 좀 잘못 땄나 봅니다. 여기 선을 여기서 틀렸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실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선이 틀어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좌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직교를 쓰면 선이 틀어질 확률은 적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차이점은 극좌표를 활성화를 시켰을 때는 라인으로 이제 포인트를 딸 때 이렇게 다음 객체의 어떤 교차점까지 이렇게 끊어서 갈 수가 있는데 선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직교는 선이 틀어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교차점이 안 뜨기 때문에 일단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또 거기서 포인트를 따야 된다라는 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직교나 극좌표를 잘 활용을 하셔서 정확한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021년 10월 28일 제공된 예제 문제 9번 문제를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